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8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간 중심 돌봄이란 사람보다 질병을 중심으로 돌보아야 한다. 2번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쳐 확인한다. 3번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킨다. 4번 소변줄이나 콧줄을 잡아 뽑는 경우 억제들을 한다. 5번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37번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한다. 4번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건조하신데 순한 비누와 보습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면 어르신 이제 화상도 입으실 수 있고 또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닦아주시는 게 맞겠고요. 또 3번처럼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또 때를 문지르시면 또 안 되세요. 건조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순한 비누 보습제 사용하시는 거는 좋고 물기 닦아주시고 나서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방광염, 3번 전립선염, 4번 신부전증, 5번 기관지염. 정답은요? 네, 4번 신부전증입니다. 어르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콩팥 있죠? 우리 몸에 신장,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신부전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기를 제대로 수분을 배출을 못해주기 때문에 수분을 좀 제한하는 경우고요. 또 간경화, 지금 간이 지금 굳어가시는 거죠. 신부전증은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를 신부전이라고 하죠. 또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에 딸려 있는 부속되어 있는 신장이다. 그래서 호르몬들 만들어주는 부신, 피지로 호르몬, 수질 호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일 때도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수분이 제대로 배출할 수가 없어서 부종이 있습니다. 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우리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를 담당하는데 이 물조차도 이 배출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 알아두셔야 이제 시험에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어르신 식사하실 때 침상머리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조금 사례가 덜 걸립니다. 누워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체를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사례가 안 걸리겠죠. 이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이 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없는 분이나 연하곤란이 심하신 분들에게 이 경관영양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식사만 드리고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들으실 수 있으니 들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드리겠습니다. 또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2번처럼 이렇게 청색증이 나타나면요, 아예 중단을 해버리셔야 되고요. 3번 같이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입안을 닦아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알코올솜은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또 4번처럼 너무 이렇게 진한 농축액을 제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안 되겠고요. 역류하면 또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가 아니고 이제 잠그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장에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역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 잠그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조치를 취하겠네요. 41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3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풀어도 맞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죠.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점적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네, 귀 입구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앞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누워있게 해야 귀에 잘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후 하방 아니고 후 상방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이 방향이 후상방이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래야 안으로 잘 흡수가 된다. 귀 안으로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2번처럼 이렇게 귀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약물을 점적하기 전에 귀의 입구, 귓바퀴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이쪽은 이 용액을 소독 용액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깨끗하겠고요. 3번처럼 점적 후에 작은 솜을 이렇게 하루 동안 끼워 놓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끼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같이 이도라고 하는 거는 귀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기를 이도라고 합니다. 중앙에다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측면에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도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가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어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 침상 옆에다가 변기를 두고서 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야간에 낙상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까지 가시기에 좀 낙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침상 옆에 두고서 일을 보시는 걸 이동변기라고 하는데요. 이동변기는
일단 침상 옆에다 놓고서 화장실이 지금 내 침대 옆으로 와 있는 거라서 옷을 벗고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셔야 돼서 스크린 설치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해 주셨고, 1번처럼 이동변기 하루에 한 번 세척하면 냄새 나죠. 네, 매번 닦아주시고요. 또 환기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 배변 중이 아니라 배변 후가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 낙상하세요. 균형 못 잡으시니까 닿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너무 조용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네, 너무 조용하면 일 보실 때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없어서 조금 TV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좀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있어서 조용히 해준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또 배설하실 때만큼은 또 틀린 내용입니다. 주무실 때나 식사하실 땐 조용히 하지만 배설할 때만큼은 조금 시끌시끌하게 해놓습니다. 4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물로 회음부 주위를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은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지금 어르신 배설물을 내가 주무르게 생겼어서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니까 3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45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하복부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 못할 때 관을 통해서 24시간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데요.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고여지는, 소변을 받는 주머니죠. 그래서 방광보다 높게 놓으시면 역류되기 때문에 감염소인이 높아집니다. 방광의 위치보다 반드시 낮게 두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46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가 정답이네요. 자, 칫솔질 하실 때는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 위에 눌러 짜시면 치아에 제대로 닦이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약은 이렇게 칫솔 위에 잘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서 짜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번처럼 칫솔을 치아에 대고 닦는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맞고요. 혈액 응고장애라고 하는 거는 응고가 안 되시는 분들이네요. 응고장애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 응고가 안 되니까 출혈 소인이 있구나. 그러면 치실을 사용하면 출혈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7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번 세게 당겨 빗질한다. 2번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3번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머리카락 엉킨 경우는 이렇게 물을 적셔주시고
이렇게 이제 약간 얼기설기한 빗 있죠. 조금 이 간격이 좀 큰 것으로 비껴주시면 되죠. 세게 잡아당기면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안 되죠. 네, 2번 보세요. 찬빗은 머릿니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가 아니라 두피에서 끝 쪽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4번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물어봐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시는 거지. 네, 가족의 동의가 아니고 먼저 우선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엉킨 경우에 잘라도 될까요? 해서 허락해 주시면 자르시면 되겠죠.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씨로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4번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같게 해주시면 좀 낙상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어르신 이제 통목욕 하실 때는 여기 목욕 의자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 목욕 의자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목욕하실 때 여기 앉아서 목욕을 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옆쪽에는 팔걸이가 있습니다. 또 등받이가 있고요.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위해서는 또 아래쪽에 발받침이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이제 바닥에 닿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어르신이 앉았을 때 좀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으려면은 목욕 의자가 좀 견고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일단은 통목욕 하실 때는 여기 의자에 앉혀놓고 발끝에다 물을 묻혀서 다리하고 팔하고 몸통, 회음부까지 헹구고 나서 이제 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에 들어갈 때는 이제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옵니다. 통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통목욕 하실 때는 이제 몸을 다 노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욕실의 온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도 내외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 그래서 발부터 먼저 닦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닦고 나면 욕조에 들어가셔서요. 5분 내외로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30분 이렇게 계시면 어르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목욕은 힘드니까 뭐 전적으로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 나면 아니죠.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고요. 통목욕이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의자에 다시 앉혀서 머리를 감기시고 그리고 나서 세심하게 이제 우리 어르신 몸을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여기서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이제 피부 유연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혀주시면 되겠죠. 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어르신이 이제 약간 피로감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어르신이 이제 어지러운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약간의 수분을 좀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차 이런 거를 드시면은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 어르신이 목욕하시고 나도 그리 피로감을 호소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목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수액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요?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네. 옷을 그냥 입고 벗는 것은 사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왼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왼쪽이 여기가 지금 왼쪽 팔입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수액을 맞고 계시는 상태죠. 자, 왼쪽 편마비면 지금 벗길 때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팔이 되겠죠. 오른쪽 팔을 벗고 그 다음에 이 수액 주머니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수액 주머니가 되고 마지막 왼쪽 팔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일단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수액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은요. 수액 주머니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벗을 때나 입을 때나 다 수액 주머니가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어려우면 수액 주머니 가운데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니까 네, 고르시기가 쉽겠죠. 50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은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용은 침대 위에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이제 이동하실 때 좌우로 혹은 보행할 때 도움이 되고 또 간이변기를 여기 넣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기저귀도 가릴 때도 도움되고 그래서 다른 내용이 사실 2번, 4번, 5번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1번이 가장 이 운동을 하는 이유로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골라주신 내용이라 1번으로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1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혼자서 하실 수가 있고요. 3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이제 여기 침대 난간을 잡으라 하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발이 이렇게 침대 침상면을 이렇게 지지하도록 하신 다음에 우리는 한쪽에 이렇게 침상면을 잡고 한쪽은 대퇴 아래쪽을 잡아서 어르신하고 협조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로 돌려눕힌다. 2번 요양보사는 돌려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3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4번 돌려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눕힌다. 5번 돌려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힌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돌려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혀 주시면 되죠. 이렇게 옆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은 이제 측위라고 하죠. 옆으로 돌려누운 자세를 측위라 하고 돌려 누우실 때는 얼굴부터 어깨, 엉덩이 이렇게 순으로 이 시선이 먼저 가고 어깨가 가고 엉덩이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가. 자, 그리고 우리 요양보사님의 위치는 돌려 눕히려는 방향에 서시면 됩니다. 양쪽 어깨가 아니죠. 네, 엉덩이하고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번처럼 앞쪽에서 팔과 무릎이 아니고 팔과 무릎을 잡아당기시면은 이제 몸통이 잘 못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탈구될 수 있어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오른쪽 편마비니까 우리는 항상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인가요?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마비된 쪽은 지지해준다. 이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지. 마비된 쪽은 내가 뭔가 지탱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편마비시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어르신의 요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어서 우리 요양보사님 다리로 잘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앞에서 지지할 때는 양쪽 허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은 이제 지지해주는 방향이 잘못됐고요. 3번은 잡아주시는 곳이 허리인데 틀렸네요. 4번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잡아주시는 경우인데 여기 허리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도 대퇴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릎으로 갔죠. 5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편마비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왼쪽에 건강한 쪽이잖아요.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부축해 주신 거라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틀린 게 한두 가지씩 있으니까 네, 정답을 잘 골라주셔야 되겠죠? 54번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 어깨, 엉덩이 욕창 발생.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요? 네, 1번 엎드린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엉덩이에 욕창만 있다 그러면은 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맞겠는데 지금 등의 근육이 긴장됐기 때문에 엎드려야 등이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은요?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입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갑니다. 그러면 휠체어는 자동차의 뒷문 측면에 바짝 붙이거나 비스듬히 놓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안에 있는 팔걸이를 잡으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이렇게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쪽씩 다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지지해 주시는 경우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이 아니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동승할 땐 반드시 대상자의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2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정답은요?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네, 지팡이가 나오면 일단은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걸 골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이 먼저 나오면 땡 하셔서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러면 내려갈 때냐 올라갈 때냐 이걸 구분해 주시는데 보통은 지팡이를 짚고 가실 때는 평지 내지는 내려갈 때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평지 같은 경우는 지팡이 보행하실 때는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 안 놓치죠. 지팡이 가고 마비된 쪽 가고 건강한 쪽 가요. 이게 평지하고 내려갈 때 보행이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그래서 보통 이제 지마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올라갈 때만큼은 순서가 틀려지는데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쪽이 갑니다. 그래야 마비된 쪽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건강한 쪽, 올라갈 때만큼은 건강한 쪽이 먼저 간다.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7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은요?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입니다. 네, 카테터가 뭔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져 있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기관지에 있을 때 이걸 잘 못 빼주시잖아요. 기침을 못 하시고 하면. 그래서 이제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을 때 의료인이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서 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을 카테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경우는 다 잠기게 하고 15분 이상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카테터는 이제 교환을 하실 때는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이 안에 이제 그 객담이나 이제 노폐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에다 담궈 놓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물에 담궈 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햇볕에다 말리시면 이게 고무라서 갈라집니다. 소독하고 나서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되고, 소독한 컵은 이제 물기를 쫙 버리고 나면, 냄비에 있는 물을 쭉 따라 버리고 나면 이 열기가 있어서 그걸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정답 5번이에요. 58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4번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 넣어서 삶는다. 정답은요?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맞습니다. 1번이네요. 피 묻은 옷은, 이게 피 묻은 것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이때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 버리시면 그대로 응고가 돼서 먼저 찬물로 합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커피 얼룩 같은 경우는 식초하고 주방세제 1대1로 해서 커피 얼룩을 빼주시면 되고요. 기름 얼룩은 이제 주방용 세제가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렇게 주방용 세제 해주시고 5번 같이 이제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지 않고요. 다 부글부글 다 끓어 넘칩니다. 그래서 반쯤 잠길 정도로 비눗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59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그만두었어요. 그분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3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4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서로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5번 일 그만둔 사람을 왜 찾으세요? 섭섭하네요. 정답은요?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공감적 대화를 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르신이 아유 전에 요양보호사 잘했는데 얼마나 참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해주셔도 좋으련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님 마음을 가다듬고 아우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공감적 대화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나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적 대화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나전달법을 하시면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하면 나전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감적 대화이기 때문에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6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읽어주셔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61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2번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막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청각 세포들도 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들리시는 걸 난청이라 하고요. 주로 이제 남자분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남성분이 이제 이 빈도수가 더 높고 특히나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하실 땐 어떻게 하나요? 밝은 곳에서 해야 잘 보이겠죠. 잘 안 들리니까 얼굴에도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신체 접촉 같은 경우는 뭐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해주셔도 좋고 또 접촉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지금 안 들리시기 때문에 어르신 어깨에 살짝 이렇게 접촉을 해주시면 어르신이 누가 나를 만졌네 하면서 쳐다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은 적절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뒤에서 옆에서 하는 대화는 없습니다. 다 모두 정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면에서 저음으로 혹은 중음도 괜찮습니다. 고음만 아니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정보 제공 시간은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잘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이나 손짓, 몸짓도 이용해 주시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에 놓아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정답은요?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는 음식의 온도를 우리 대상자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님께서 미리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64번 식욕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식전에 탄산음료를 제공한다. 3번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4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젓갈 등 염장식품을 자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지금 식욕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걸쭉하게 해드려야 치매 대상자는 씹는 거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쭉하게 하면 삼키실 수가 있죠. 이때 열량이 높은 액체 음식을 제공해야 영양결핍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아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지금 배설하실 때 이제 치매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가 있죠. 초기 치매는 보통 이제 혼자서 지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서요. 화장실 가다가 낙상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침상 옆에 놓고 이동식 변기에다 이를 보시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입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67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 이제 치매 있으시면 논리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속옷부터 차례대로 놓아주시면 속옷부터 입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놓으시면 이제 바깥에 속옷을 입게 되시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8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번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하여 대답한다. 4번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정답은요?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입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는 말은요. 이 대상자가 언제 갈 수 있느냐 반복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준다. 이 내용이 이제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 애완견을 돌본다든지 또는 화초를 가꾼다든지 그런 것들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주시면서 여기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5번이네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식사 부족하셨어요? 아유,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이 배고프다고 자꾸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요. 치매 초기 때 보통은 단기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드시고도 드신 것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어르신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5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한다. 정답은요?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입니다. 네, 지갑을 이제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거죠. 이거 의심망상입니다. 의심망상은 주로 나를 돌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물건 훔쳐갔다 혹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죠. 이것이 이제 의심망상, 도둑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디다 둔지 또 기억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주로 초기 치매 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만큼은 어르신 함께 찾아볼까요? 하면서 대상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은요?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막 흥분해서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는 일단은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극을 주지 말고 쉬게 하시면 되고요. 뭐 왜 그러는지 어르신도 잘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난폭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면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자해하든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뭐 이런 좀 다양한 이제 어르신의 어떤 이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석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만큼은 어르신과 반드시 이렇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번처럼 혼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해질녘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게 해주셔야 되고 4번처럼 낮에 너무 충분히 쉬면 밤에 잠 못 자면서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활동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일거리라고 하면은 새로운 일거리나 복잡한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제 종이접기라든지 이렇게 어르신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 성기 노출 등의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들과 분리하여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위아래가 붙어 있는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는 경우 행동 교정은 도움이 안 된다. 4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은요? 네, 4번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간식을 이제 못 드실 것 같다. 이게 벌이죠. 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적절한 상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4번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2번 요리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3번 제가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4번 그럼 끓여보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5번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정답은요?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2번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건 이제 부정이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죠. 지금 5번도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 계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고 3번처럼 뭐 제가 해드릴 테니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죠. 자, 그렇다고 어르신에게 아유 한번 끓여보세요. 한번 맛이나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거는 또 더더군다나 혼자 끓이시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입니다. 치매 말기에는 이제 말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을 무언증이라고 하죠. 네, 뇌에서 뭔가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저하가 됩니다. 네, 대화를 하는, 말씀하는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면 말씀 안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아니에요. 알아들으실 수 있다, 들으실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식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어르신 얼굴을 시켜드렸더니 새신랑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이제 들으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76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3번 타협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큐블러-로스의 5단계. 처음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노.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인데요.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이제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타협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울해지죠. 말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수용 단계는 이제 나는 이제 지쳤어 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적응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77번, 시설 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번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5번 요양보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정답은요?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입니다. 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고 조금 덜 위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순, 지금 숨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위태롭죠. 살짝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까지신 분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요?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입니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는 전기사고거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구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 장소에 전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구조를 해야 되겠네요. 정답 2번이네요. 79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이 괜찮은지 움직여본다. 2번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준다. 3번 통증이 없는 경우 온찜질을 해준다. 4번 대상자가 추워하는 경우라도 담요를 덮어주지 않는다. 5번 부러진 손목뼈는 직접 압박한다. 정답은요? 2번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준다입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네, 골절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응급처치로서 부목을 대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부목 대어주시는 거는 다른 관장이나 아니면 흡인이나 어떤 이제 비위관 같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구나. 부목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거구나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30대 1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정답은요?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은 어떤 단계든지 지체 없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분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장 박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정지 상태인지 정확히 이 기계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정확히 심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호흡이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어야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자, 2번처럼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비율이 틀려서요. 예, 30대 1 아니고 30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 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기 전에는 충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공호흡이 아니라 가슴 압박을 이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 계시다가 이제 충전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서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전극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고요. 방향이 틀렸죠.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네, 방향이 두 가지가 틀려서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8회 준비했습니다. 네,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